안녕하세요. 이슈 정리기. 오늘은 고유정 사건을 시간의 경과와 인물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고유정, 이혼한 전 남편과의 친아들, 현 남편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현재 두 가지의 사건이 조사 중인데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 아들 질식사 사건입니다. 수사 진행된 사실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 확인되었고 의붓 아들은 질식사로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유정과 현 남편 모두 피의자로 수사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두 사건을 시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2013년 고유정과 전 남편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고유정과 전 남편은 4월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사유는 고유정의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전 남편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에 협의하면서 양육비 지원과 한 달에 2번 아들이 전 남편을 만나는 조건으로 양육권은 고유정에게 넘어갔고 폭언과 폭행의 사유로 이혼하였는데 법원이 양육권을 친모에게 주었다는 것은 지금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고유정은 현 남편과 재혼하였고 현 남편에게는 5살 동갑내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혼 후 두 명의 아들은 각자의 친부모에게 맡기고 고유정은 현 남편과 청주에 거주하였습니다. 재혼 이후 고유정은 2번의 유산을 했고 두 번째 유산 직후인 2018년 10월 18일 현 남편과의 부부싸움 후 가출하였습니다. 이때 고유정은 본인이 부산에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등의 말을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으며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출에 분노한 현 남편이 23일 의붓 아들의 얼굴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놓자 고유정은 나와 내 아이를 능멸했다 라는 식으로 분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가출 중 애들 데려오자 어린이집 내가 알아볼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11월 1일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고 몸으로 누르는 것 같다 등 남편의 잠버릇에 관련한 내용을 11월 문자로 남겨놓습니다. 2019년 1월 친아들과 의붓 아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보육시설에 두 아이가 쌍둥이다, 두 아이의 성을 같게 표시해달라, 조만간 개명해서 친아들의 성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의문이 남겨졌는데 재혼 이후에 아이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이후에는 전 남편과 아이는 호적상 남이 되게 됩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무척 아꼈다는 이야기를 친동생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고 정황상 전 남편이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2월 고유정은 다시 한번 현 남편의 잠버릇에 관련한 문자를 남겼습니다. 2019년 2월 25일, 26일쯤 고유정의 친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고유정의 친할머니가 이사를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8일 의붓 아들만 부부가 사는 충북 청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 남편은 고유정에게 친아들은 언제 데려올 거냐 라고 묻자 어린이집 졸업식 노래 연습해야 해서 못 온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6세 반은 졸업식과 상관없다, 아이는 졸업식 행사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고유정의 친할머니는 친아들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사 안 가기로 했다, 엄마만 가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오전 10시 고유정 부부와 의붓 아들은 청주 어린이집 예비소집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월 2일 오전 7시 9분 고유정은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매하였고 외출 준비로 깨어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10시 현 남편은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질식사로 사망하였고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무언가 얼굴이 짓눌린 채 고통 속에서 숨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입과 코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됐고 눈 주위에는 요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강한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며 목 뒤의 사진에는 멍 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초기 경찰은 현 남편을 살인죄로 입건해 조사하였고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 이후 현재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 이혼 이후 전 남편은 고유정이 단 한 번도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고유정을 상대로 가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승소한 전 남편에게 법원은 면접 교섭권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 일시 및 장소가 결정되었고 이튿날인 10일부터 고유정은 휴대전화 2대와 PC에서 졸피뎀, 혈흔, 뼈의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호신용 전기 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수갑, 키즈 펜션 CCTV 등 범행과 관련된 검색어를 500개 이상, 1000회 이상 검색하였습니다. 5월 17일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18일 배편으로 차를 끌고 제주로 향합니다. 18일 제주에 도착해 친아들과 함께 제주 시내 키즈 카페를 찾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현 남편의 성씨로 기입해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2일
밤 11시 고유정은 제주 시내 마트에서 흉기, 표백제, 부탄가스, 고무장갑 등을 구입하였고 25일 고유정과 전 남편, 아들이 만나 펜션에 투숙하였습니다. 이때 전 남편은 본인의 아들을 이혼 후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후 4시 20분 고유정과 전 남편이 펜션에 들어가는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저녁 8시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친아들도 같은 펜션에 있었는데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친동생이 전 남편에게 아들과의 면접 교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전 남편인 척 헤어졌는데 작업할 것이 있어서 들렀다 가겠다, 휴대전화를 충전해야겠다 라며 동생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시신을 토막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톱질할 때 생긴 팔목의 상처가 검거 동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26일 오후 1시 20분 고유정은 펜션 주인에게 1박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예약 손님이 있어 거절당합니다. 이때 혈흔을 없애는 등 내부를 치우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27일 오전 9시 55분 고유정은 펜션 주인에게 퇴실 시간 1시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30분 연장을 허락받았습니다. 약속한 퇴실 시간에 펜션 주인이 도착하였을 때 고유정은 여전히 청소 중이었으며 여자 향수 냄새가 내부에 진동했다고 업주는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캐리어 1개, 쓰레기 봉투 3개를 차에 옮겨 실는 것을 보고 봉투는 놔두고 가라 했으나 자신이 치우겠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했고 현관 입구 방충망이 통째로 찢어지고 주방에 있던 화분이 깨져 부부간의 다툼이 있었던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고유정은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에서 나왔고 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펜션 인근에 쓰레기 봉투 4개를 버렸습니다. 같은 날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친형을 걱정한 전 남편의 동생은 전 부인을 만나러 한 형이 연락이 두절됐다 라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고유정과 5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였고 오후 8시쯤 혼자 도망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남편과 주고받았다는 성폭행 미수와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또한 전 남편 살해 후 본인이 꾸민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8일 오후 3시 25분 표백제 등을 구입했던 제주 시내 마트에서 쓰고 남은 범행용품을 환불하였고 오후 6시 30분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여 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 장갑,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오후 8시 전 남편의 친동생이 펜션 인근 CCTV 확인을 통해 5월 25일 오후 4시 20분에 고유정과 본인의 형이 펜션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오후 8시 30분 고유정이 탄 완도행 여객선이 출발하였고 약 1시간 뒤인 9시 30분에 여행 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CCTV에 포착됩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펜션을 수색하고 객실 내에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내고 신원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30일 경찰은 고유정이 처음 쓰레기 봉투를 버린 클린하우스의 CCTV를 확보하여 500m 거리 내에 있는 클린하우스 2곳에 각각 1개, 3개의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11시 고유정은 자신의 친부 명의로 된 김포의 아파트 쓰레기 분류시설에 시신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다음날 새벽 3시 같은 모습이 한 번 더 포착됩니다. 31일 경찰은 형사들을 제주도 쓰레기 매립장에 보냈지만 이미 소각경찰 관계자는 클린하우스에 버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시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고유정 집을 압수수색하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를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 6월 1일 충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합니다. 다음날 제주동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4일 고유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전 남편의 혈흔이 묻은 이불 조각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먹고 나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유입니다. 6월 13일로 추정되는 날 현 남편이 유치장에서 고유정의 면회를 신청했는데 이때 고유정이 자신의 손가방을 형사들이 가져갔느냐고 물은 걸 이상하게 생각해 청주 집에서 가방을 뒤져 졸피뎀을 발견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19일 오후 5시 30분 경찰은 쓰레기 분류한 100원에서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23일 고유정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수박을 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했으며 오는 8월 12일에는 고유정이 출석하는 첫 정식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들을 종합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고유정은 전 남편의 살인에 대해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해라 진술하고 있고 의붓아들 현 남편의 아들의 질식사는 현 남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의붓아들 질식사와 관련하여 현 남편과 고유정을 모두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밝혀지는 새로운 진실의 순서가 사건과는 다르게 엮여 있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폭언, 폭행이었음에도 침모라는 이유로 이혼 이후 양육권이 고유정에게 부여되었으며 2년간 친부 전 남편은 가사소송의 승소 전까지 아들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고유정은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친아들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개명하여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실제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서 아이의 성을 바꾸어 작성한 것이 확인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은 고유정 사건, 경찰과 인물들 간의 주장, 그리고 실제 수사의 순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